지방은 이쁜 곳에는 빠져요. 추한 곳에는 늡니다. 뭐 외형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수액 맞듯이 누워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지금 갑부들이 뭐 하고 있냐면 난무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막 주입보다도 내부에서 뭔가 될 수가 없나, 안티에이징이 영노화가 될 수 없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이징 커브가 두 변곡점에서 엄청 세게 온다는 걸 밝혀냈어요. 44세나 60세. 제가 시술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평생 받을 시술이에요, 진짜로. 노화 얘기를 좀 외적인 관점에서 좀 해볼 텐데, 사람들이 이제 노화, 이 꼴 주름이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이제 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밝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노화란 말 다 싫어하죠. 노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아닌 영역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결국 피부 쪼그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좀 더 나가서는 지방도 주니까, 지방도 처지니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생각을 못해요. 이거를. 결국 피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피부 뭘로 구성됐는지 궁금하죠. 콜라겐이라는 게 있고 엘라스틴이 있고요, 히알루론이 있고 섬유, 아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노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도 줄어요. 코 이런 거 보면 뭐 뼈가 자꾸 자라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뼈도 줄어요. 어디부터 제일 먼저 빠지느냐? 손목. 그래서 손목 골절, 골반 골절이 많아요. 그리고 뼈 볼륨 감소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골다공증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언제 일어나느냐? 폐경이 되고 3에서 5년 만에 일생일대 빠질 거 30%가 한 번에 빠져요. 여성들은 또 출산하잖아요. 피부 늘어짐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근육 형성이 어렵죠, 나이가 들수록. 지방은 이쁜 곳에는 빠져요. 있어야 될 이쁜 곳에는 빠져요. 추한 곳에는 늡니다. 이쁜 곳은 어디예요? 이마 가운데, 눈 밑, 광대 위, 광대 아래, 바로 이 뼈 아래. 허벅지도 있죠. 허벅지 지방 빵빵하면 건강 미세. 추한 곳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안 좋아하는 곳, 선호하지 않는 곳. 턱살, 뱃살, 옆구리, 등살 이런 거. 지방도 결국에는 총량은 줄어든다. 그러면 얘네들 포장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구성성분이, 우리 피부는 표피랑 진피가 있어요. 표피는 이게 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딱 2층 있어요. 왜 5층 있고 4층 있느냐? 손바닥, 발바닥에 딱 한 층 더 있어요. 투명층이라고. 그러면 뼈부터 볼륨이 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역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볼도 빵빵하고 이마도 빵빵하고 두상도 빵빵하고 그래요. 그 나이가 들면서 땅콩형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서 땅콩형 되고 사다리꼴로 돼요. 이런 식으로 턱선 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꺼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키도 작아져요. 키를 연구를 해보니까 30대랑 80대랑 키 차이가 5에서 10cm 나더라고요. 그리고 근육도 많이 줄고 근육 운동도 못하게 되죠. 무게를 못 치니까. 지방도 내가 억지로 놓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위예요. 지방이 우리는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물 위에 참기름을 뿌리면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은 다 패드처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fat pad라고 그래요. fat pad. 눈 주변에는 눈 주변 지방이 있고 앞광대 있고 입 주변 있고 이래요.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가 나이 드니까 지방도 인대에 걸려 있거든요. 지방 자체도 줄어들고 인대에 걸려 있던 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피부는 콜라겐 당연히 줄어들죠. 엘라스틴도 줄어들어요. HA도 줄어들어요. 섬유 아세포도 줄어들어요. 근데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노화를 위해서 뭘 했냐? 거꾸로 접근했다. 거꾸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순으로 갈수록 약한 거거든요. 콜라겐을 열심히 먹어요. 그럼 이 콜라겐 사람 콜라겐인가요? 아니에요. 물고기 비늘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흡수가 안 돼요. 이게 좁은 자량으로만 만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뭘로 나왔어요? 이게 콜라겐 유도체, PLLA, 스컬트라, 주베룩 이거예요. 한계가 있죠. 왜냐? 이게 분자량이 되게 크거든요. 진피 깊은 데밖에 못 넣어요. 아니면 결절이 생기거든요. 표피에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넣을 수가 없죠. 얼굴에만 넣을 수 있고 비싸니까 바디에 같은 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HA도 있어요. 그래서 HA에 제가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HA는 몸에 다 있어요. 눈 아래도 있고 수정체에도 있고 껍질에도 있고 장기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고 신경계에도 다 있어요. HA는. 근데 HA가 표피에도 넣을 수 있어요. 물광주사 있잖아요. 진피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결절 현상이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HA는 98% 물이고 2% 파우더 가교 결합해가지고 사실은 물덩어리예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디든.
그리고 피부 밑도 되고 지방 위치에도 넣을 수 있고 근육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더 나중에 확장해서 할게요. 히알루론 피부에도 가능하고 피부 밑에도 가능하고 근육처럼 만들게 할 수도 있네. 그래서 지금 바디필러 유행하는 거예요. 노화에 어찌 보면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 껍질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히알루론이 엄청나게 진짜 이 노벨상 이거 만든 사람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근데 섬유 아세포는 뭐냐, 콜라겐 엘라스틴 사이에 있어요. 별 모양으로 생겼어요. 얘가 뭐냐면 방직 공장의 재봉틀이에요. 얘가 실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얘가 고장이 나요. 처음에는 콜라겐도 없어지고 엘라스틴도 없어지고 히알루론산도 줄어들으니까, 근데 아니고 섬유 아세포가 얘가 이제 거의 좀비로 된다. 좀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얘를 활성화시키려고 만드는 것들이 줄기세포 치료, 엑소존 같은 거예요. 엑소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나 피를 뽑아가지고 순환을 시켜요. 면역도 좋게 하고 찌꺼기 같은 것도 많이 없애고, 그런데 그거를 또 추출을 해가지고 원심분리기 돌려가지고 줄기세포나 엑소존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엑소존이나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기능 떨어진 세포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카톡이나 메시지를 줘. 야야야, 정신 차려라. 니 아직 안 죽었다. 다시 만들어내라, 이러는 거예요. 얘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엑소좀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마을이 있으면 우편 배달부 같은 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엑소좀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콜라겐 먹고 하는 건 되게 올드한 개념인 거예요. 이제는 안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HA도 한 성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HA는 어딜 가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이 저는 늘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이식이라는 것도 지방 빠지니까 넣어보자.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이게 생착률 문제도 있고 채취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채취가. 다들 하는 소리가 생착률 95%라서 했는데 볼륨 남아있으라는 데는 안 남아있고 채취한 곳에 폐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뺄 수 없죠. 그리고 필러는 계속 넣을 수 있잖아요. 줄기세포도 피 뽑아서 계속 피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딴 데 넣으면 생착률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이 약간 쇠퇴했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은 찾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근육 안 하죠. 헬스장, 명예, 등록증, 위급이 마흔자로 나오면서 더 안 가요. 그래서 지금 헬스장이 수용 가능한 인원의 10배를 받고 있어요. 다 오면 파산이야. 수공 세탁비도 안 나와. 근데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저도 안 가고 있어요. 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위해서 구성용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네틱한 거나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의사로서 아는 거지 제가 뭐 수명 연장학자도 아니고. 그러면 노화는 과연 왜 일어날까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뭐 그래 봤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많이 밝혀진 것 같지만 딱히 밝혀진 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 텔로미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발 밑창 같은 거예요. 밑창 두껍게 있을 때는 내 발바닥 보호해 주잖아요. 이게 분해돼요. 텔로메라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효소가 나와서 계속 갈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포가 기능을 못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텔로미어가 없는 게 랍스터예요. 그린란드 상어 이런 애들 수명 400년 500년 무한대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노화가 일어나면은 그러면 세포들이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볼볼거리고 다니고 활동도 하고 확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10대 20대 때. 그럼 이제 세포들이 좀비가 되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노화가 일어날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우리 몸은 그리고 항상 염증과 싸움이에요. 제가 이걸 만질 때도 들이쉴 때도 뭔가 밟을 때 입을 때도 전부 외부 물질이 안으로 들어와요. 피부로 숨쉬고 우리는 구강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게 다 줄죠. 기능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부 장기도 있단 말이에요. 장기도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좀비 세포가 되면서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갑부들이 뭐 하고 있냐면 난무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막 주입보다도 내부에서 뭔가 될 수가 없나, 안티에이징이 역노화가 될 수 없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자, 다시 와서 노화 기전은 많이 밝혀졌어요. 제법. 근데 우리가 에이징 커브가 두 변곡점에서 엄청 세게 온다는 걸 밝혀냈어요. 44세나 60세예요. 변곡점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화가. 그러면 신조어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좀비 세포라는 기능 안 한댔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인형관도 많이 만들고 조직들끼리 담아 그래. 모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혈전되고 암세포 되는 거예요. 암은요 그냥 증식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안 좋게 물들이니까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래가 보면 또 암이 안 생기네. 그런 거 갖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데 최근에 밝혀낸 게 뭐냐면 우리 에이징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인플라메이징이라는 말이 좀 생겨났어요. 아, 염증 때문에, 염증이 인플라메이션이니까 얘가 노화에 영향을 많이 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제일 많이 뻗어 있는 게 뭐예요? 신경이랑 혈관이죠. 그럼 혈관에다가 자외선을 쏴보자. 이 100년 된 거예요, 100년. 유럽에서. 혈액에 피를 꼽아가지고 피가 나오게 해가지고 광양자를 넣자. 자, UVC를 쐈어요. UVC라는 게 이제 자외선인데 이걸 쐈더니 우리 몸에는 항상 염증이랑 바이러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혈액에다가 혈액을 소량 뽑아가지고 한 80에서 200cc를 뽑아가지고 산소도 넣고 UVC를 쐈더니 폐렴도 좋아지고 각종 바이러스도 줄어들고 몸에 기운이 솟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세포에는요 공장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 ATP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ATP 생화학 배울 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세포 에너지거든요.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전에는 자꾸 외부에서 뭔가 주입하고 약을 먹고 이랬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서플리먼트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바로 꽂는 거예요, IV로. 그래서 이거 하면서 줄기세포랑 MC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줄기세포를 예전에는 지방에서만 좀 추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 내에서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랑 관절이랑 어디든 넣어도 되게끔 매트릭스 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아, 각성을 해요. 아, 그러면 이거 내 피 뽑아서 다시 넣는 건데 젊을 때 해야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더 효과가 많아요. 왜냐하면 각종 염증 물질도 많고 부유 물질이 많이 떠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전신순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전신을 순환시켜갖고 어떻게 내 몸을 정화시키고 에너지 있게,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뭐가 함유가 되어 있냐면 줄기세포가 각종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런 좀비 세포들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좀비로 되기 전에 임박한 세포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대박인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안 늙게 하려면 아까 인플라메이징이란 말 했잖아요. 면역세포가 엄청 중요한데, 면역세포. 에이즈가 면역결핍 질환이잖아요. 면역이 떨어진 애들 보면 이렇게 막 무균실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각종 안 좋은 유해인자들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치료를 하니까 면역세포 활성화되는 거예요. 림프구도 있고요. NK셀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혈구 같은 것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미용하는 의사니까 겉에서 항상 접근을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겉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치료를 해보니까 당장 바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누적 횟수가 좀 필요해요. 이런 걸 느끼려면.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이 찌들고 노화가 일어났었잖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산소도 쏘고 자외선도 쏘고 여러 좋은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내 몸에 다시 여러 부위로 넣어보니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주입하는 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런데 뭐 외형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수액 맞듯이 누워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안 할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얘기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나오고 좀비세포가 나오고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꽃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좋은 거 많이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전신순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폐렴이 있어가지고 만성면역결핍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치료를 했더니 많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저도 미신같이 안 믿고 싶지만 역사가 말을 해주고 거의 100년 가까이 됐어요, 이 개념이. 근데 왜 다시 뜨느냐? 예전엔 비용 때문에 못했어요. 여러 번 와야 되고 이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노화하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뭐 음식 프로 나오면 뭐 좋다 그러면 막 동나고 그랬잖아요, 마트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세포 하나하나에 접근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줄기세포 얘기했잖아요. 줄기세포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면 자전거로 되게 레전드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제 기록을 박탈당했어요. 이 사람 자전거 타도 안 지치는 거야. 왜? 대회전 날 혈액에다가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누가? 이제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도 집어넣고 적혈구도 수혈받아서 엄청나게 때려 넣으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이미 수천억 벌었어요, 그 사람. 요즘 그래서 보디빌더들 보면 산소 마스크 쓰고 산소 통 들고 보디빌딩 해요. 깊숙이 전신을 순환, 서큘레이션 할 수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단순히 단세포로 무슨 성분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광양자라는 게 뭐냐? 그냥 뭐 사멸시키는 거예요, 몸에 나쁜 거. 그냥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를. 나이 상관없이 이거는 제가 시술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평생 받을 시술이에요, 진짜로. 왜냐? 뭐 위험성이 없으니까.
100년 가까이 됐어요. 100년. 이 개념 자체가 나온 게.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인들, 아시아인들 왜 젊다고 생각할까요? 피부 두께 차이 때문에 좀 그래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피부 두께가 한 1.5mm 정도 돼요. 표피, 진피가 한 2mm 돼요. 백인들은 거의 1에서 1.2m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잔주름이 빨리 생기고 우리나라는 굵은 주름이 훅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 10대 때부터 주름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얼굴에 근육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느는 거예요, 얼굴이. 얘네들은 근육도 없고 피부도 얇죠. 그래서 외국은 스킨 부스트 위주로 항노화 시장이 발달했던 건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 혈액 정화 치료나 혈액에서 뽑아낸 세포들 가지고 다시 주입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불로장생이에요.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껍데기부터 들어가죠. 화장품 잘 발라야지. 그래서 노화가 이제는 굉장히 딥 다이브 하고 있다. 딥 다이브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달을 가리키면 손끝을 봤는데 이제는 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밝혀지는 것도 많고, 에이징 커브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인종마다 언제 왜 이런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노화라는 거는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단순함. 함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 단위로 들어갈 거면 아주 자세히 가서 내 몸에 있는 거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내 걸로 추출해서 다시 넣을 수 있는 어느 부위든. 라파엘 나달 알죠? 스포츠 선수들은요, 관절 뼈 수술하면 게임 끝이에요. 선수 생명 끝나요. 그래서 나달이 뭘로 버텼느냐? 줄기세포로 버텼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게 줄기세포 치료예요. 이걸 어디에 넣냐면 뼈에도 넣고 뼈에 관절낭에도 넣고 온갖 데 다 넣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버텼어요. 예전처럼 수술했으면 진작에 끝났어요. 지금 나달 말고도 유명한 이제 골프 선수들 허리 안 좋잖아요. 다 이거 받거든요. 이게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랑 스페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아직 미용적. 지금 다시 뜨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줄기세포라는 게 너무 막 휠체어 탄 사람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그래요. 단순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한테 좀 집중을 하자. 이건 그냥 의료 아니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단순함인데 뭐냐면 본인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죠. 본인에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남, 타인 관심이 없어요. 제일 하기도 바빠요. 아들도 셋이나 있고 일 가정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또 제가 또 사업 욕심이 있으니까 저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온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사실 가장 빠르게 사람을 늦게 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와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꾸 먹는 거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집중하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 대부분 가대 허위예요. 그렇게 안 좋아집니다. 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즘 단백질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신장 망가져요. 단백질은 입자가 엄청 커요. 신장 사구체에 들어가면 이 여과를 못 시켜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신장도 다 박살나 있어요. 단백질을 너무 먹으니까. 단백질 너무 믿지 마세요, 이게. 그리고 운동도요, 종도껏 하세요. 제가 운동에 한 10몇 년 미쳐 있었거든요. 결국 전부 그거 성적표로 돌아옵니다. 마라톤 하면 무릎 나가고, 웨이트 너무 치면 관절 나가고, 디스크 터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데드리프트랑 스쿼트였어요. 제가 그것만 너무 무리하게 안 했어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정도껏 해야 돼요. 정도껏. 그럼 정도껏인 걸 어떻게 하나요, 케빈? 이라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그거 운동 오버페이스인 거예요. 너무 피곤하거든? 또 보충제 처먹어, 진통제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운동량을 낮춰야 돼요.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항상 외적인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사람 멀리하고, 저는 뭐 그게 가장 베스트다.